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기획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토이와 게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응용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획 시 주의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토이와 게임 기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것은 토이와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공간에는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게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이 디지털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것과 또 전체적인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이를 활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게임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또 결과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게임에 대한 기획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오브젝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공간은 우선 3D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D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작하고 또 어떤 전체적인 환경을 구성할 때 이 디지털 오브젝트가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눈사람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만약에 3D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뭐 눈사람을 그리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보편적인 눈사람의 특징들을 직접 모델링을 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밑바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세 개의 큰 동그라미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손의 역할을 하는 나뭇가지, 그리고 단추 세 개와 눈, 코, 입.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으로 대체가 될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이 이미지를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2D입니다. 우선은 2D로 모델링을 했을 때 눈은 무슨 색깔로 할지, 코는, 입은, 팔은, 몸통은,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머테리얼, 재질은 무엇으로 할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눈사람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반 이 현실과 연장선이 있는 메타버스다라고 한다면 좀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뭔가 현실에서는 만들 수 없는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이런 오브젝트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현실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네,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성향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색깔과 머테리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실 만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 고등학교에서 제가 교육을 했던 그런 결과물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눈사람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머테리얼이나 색상이나 전혀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학생들 중에서 보편적인 어떤 눈사람의 형태를 만든 사례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눈의 양쪽 위치가 맞고 또 단추 세 개도 세로로 그냥 일직선에 있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계층과 공간 감각이 되게 뛰어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의 어떤 간격도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친구는 우선은 눈사람을 만들고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까지 이렇게 직접 가져왔는지 만든 건지 한번 씌워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눈사람은 제가 특징적인 게 다른 친구들은 이제 우선은 기본 바닥인 풀밭인데 이 친구는 눈사람을 만들고 나서 바닥도 약간 눈과 비슷한 느낌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 즉 전체적인 환경까지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센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눈사람을 보시면 머테리얼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이 눈사람은 얼음으로 만들었고 얼음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머테리얼은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모래 형태이지만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니까 뭔가 눈의 느낌을 줄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네, 유리입니다. 유리. 이 세 가지 모두 머테리얼과 다르지만 색깔은 동일하게 하얀색으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이 눈사람의 이 형태는 좀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눈사람이 세 개가 아니죠. 네, 눈덩이가 세 개가 아니라 위에서 여섯 개 눈덩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위로도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렇지만 눈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눈사람은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하게 또 목도리를 하고 있는 그런 눈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코가 삐뚤긴 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서 광선을 내뿜고 있는 눈사람보다 오뚜기랑 비슷하게 생긴 눈사람도 있었고요. 머리에서 불도 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사람과는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올라프죠. 올라프라고 믿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올라프를 이렇게 모방한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눈사람만 만들지 않았어요. 이펙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반짝이고 또 불이 나고 이런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눈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창의성을 많이 마음껏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의를 기획하실 때에는 먼저 계획을 해야 되겠죠. 먼저 필요한 토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토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마 컨셉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뭔가 일상 현실적으로 또는 가상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키워드가 있다면 샘플 사진, 참고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그걸 보고 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브레인스토밍과 컨셉과 이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3D 모델링 실습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앞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360도로 이게 정말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눈이 중앙에 있는데 약간 이렇게 90도 돌아가서 보면은 얼굴과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3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점. 한 번에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토이를 만드신다면 한 번에 딱딱 뚝딱뚝딱 만들 수는 없고요. 한번 만들고 좀 더 손보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 넣고 또 다른 것과 결합하고 이렇게 수정 보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못 만든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토이를 다 만들겠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있나? 라고 찾아보고 비슷한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좀 더 수정하는 네,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토이를 응용해서 만든 그런 사례 이제 결과물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우선은 VR, AR, 게임, 영상학과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지식과 또 모델링, 또 프로그래밍까지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좀 일반 학생들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토이를 만드는 그런 실습이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굴뚝의 어떤 형태를 하고 있고 안에는 이 이펙트를 활용해서 불의 효과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만 놓은 게 아니라 불이 나면 뭐가 나죠? 연기가 나죠. 그 연기를 이 굴뚝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이 끝에 그 연기 이펙트를 넣어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른쪽은 이거는 유리문이에요, 유리문. 네, 그냥 철사로 이렇게 문을 표현해도 뭐 크게 뭔가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안이 들여다 보이는 유리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리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유리문을 만들었던 사례가 되겠고요. 네, 또 다른 학생은 이제 전자레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앞에 이 문을 유리문으로 만들어서 안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손잡이까지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네온이라는 이 머테리얼을 활용해서 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즉 안에 전자레인지가 환해서 눈 이렇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온이라는 머테리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오른쪽의 사진은 수도꼭지죠. 수도꼭지. 그 아마 주방에서 쓰는 수도꼭지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원기둥을 길게 들여서 이 물이 나오는 효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그래서 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메시가 아니라 이런 것과 이런 것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을 합치면 이런 디지털 오브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창의적인 융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 오브젝트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토이는 시소죠, 시소. 이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생각한 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소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닥이 맨바닥에서 타지 않아요. 보통 모래에서 타는데 모래에 항상 바닥에 뭐가 있죠? 그 타이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작을 한 이 개발자는 자신의 어떤 어렸을 적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디지털 오브젝트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갈색 의자는 돌입니다, 돌. 네, 돌무늬를 활용해서 나무처럼 보이지만 돌이라는 머테리얼을 활용해서 뭔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많은 친구들이 치질 환자를 위한 의자인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미있지만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반적인 의자와는 다른 모양으로 이 디지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많은 그 사용자가 재미있게 뭐 앉을 수도 있고 또 구경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의자라고 여러분들 툴박스에 의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토이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의자,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마음에 드는 의자를 고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형태의 의자만 있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춘다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자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게임 기획인데요. 게임 기획은 아마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뭔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이런 게임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출발점은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떤 다국적 기업들이 이 게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게임의 기반은 바로 메타버스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기획한다는 것은 무엇부터,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능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토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환경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냥 있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능을 예상하지 못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럴 때 좀 차별성이라는 것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점프대는 그냥 점프하는 데 사용하겠지 라는 것을 응용해서 점프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아마 게임적인 그 요소가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활동에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그냥 뭐 친목을 다지는 용도도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내 아바타를 활용해서 게임을 한다면 좀 더 재미있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쉽게 이해하고 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 게임 요소를 좀 더 넣어준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훨씬 재밌게 탐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우선은 목표라는 것이 좀 필요해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화면에 들어왔을 때 로비에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하고 그 미션이 끝나면 다음 미션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동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동선을 설정할 때 그 목표라는 것이 유저 입장에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접속했을 때 먼저 코인을 먹거나 아니면 뭐 먼저 점프를 해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쟁도 게임의 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라는 것은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시회 예시에 있어서 코인 먹는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뭔가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을 가능하면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적인 요소는 이제 그래픽이죠. 그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거, 그리고 아바타의 어떤 옷차림, 그리고 NPC의 옷차림, 이런 요소들이 여러 게임의 요소들을 반영한다면 유저들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또 재미있게 이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게임 하기가 아니라 게임
만들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고 싶다,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요소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디자이너와 플레이, 즉 개발자와 유저 사이에는 메카닉스와 그리고 다이나믹스, 그리고 에스테틱스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기본 구성 요소, 그러니까 즉 메카닉은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의 그 게임 기능을 뜻하게 되고요. 다이나믹스는 이 유저가 이 공간에서 무슨 느낌, 어떤 감정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험이죠. 그리고 에스테틱스는 실패했을 때 또는 뭔가 코인을 얻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 감각적 반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전달하고 또 잘 반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이 게임에 들어갈 여섯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 요소는 모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 그냥 OX 퀴즈도 게임이죠. 네, 그래서 뭐 점프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관련된 아이디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점프 게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게임적인 요소 중에서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요소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의 기본적인 정보는 이 게임의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맞게끔 규칙이 있겠죠.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뭐 체크 포인트는 어디 있고, 다 끝까지 가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간, 예상 플레이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을 누가 많이 할 것인지, 어린 친구들일지, 성인이 될지, 중고등학생일지, 이렇게 대상을 설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분석 시트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 규칙, 승리 조건, 플레이 시간, 대상 앞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흥미곡선이 있습니다. 흥미곡선은 내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와 끝날 때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시하는 건데요. 한 가지 예시로 이 교육용 이 강 건너 친구들이라는 메타버스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플레이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운데에 나무 판자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졌는데, 이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바로 두 번째는 점프를 잘 했고요.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체크 포인트인데, 이때 몰랐어요. 네, 이때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네, 자동차 피해가지고, 이때 체크 포인트 체크했고요. 네, 차를 피해서 다음 이제 점프 와서 바로 점프를 했습니다. 나무 판자가 또 엇갈려서 이동한다는 것도 한 게임이 재미있는 요소가 되겠죠. 네, 여기 점프를 했는데 저 하수구 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점프를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고 시간이 있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달한 친구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그래서 리더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점프를 타이밍을 맞추거나 아니면 점프를 잘하는 거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그 어려운 게임은 아니지만 쉬운 게임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유저들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게임 규칙은 이렇고 승리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간은 예상적으로 한 10분 정도 끝까지 깨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든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를 예상을 한 거고요. 연령대는 뭐 10살 이상이면은 뭐 누구든지 10살도 사실 그 이하도 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흥미곡선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지게 내려간 곳은 빠졌을 때겠죠. 그래서 그만해야겠나 이런 느낌들을 들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시트는 시작이 되신다면은 내가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게임일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사람들이 만약에 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려운가, 너무 쉬운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 어땠나? 근데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쉬워도 재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가 이왕이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뭔가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냥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야기까지 포함이 된다면 더 좋겠죠. 피드백은 사실 뭐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뭐, 텍스트 같은 걸로 표현을 해준다면 좋겠죠. 그리고 뭐 리스폰을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게임에 대한 설명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챕터는 메타버스 응용 기획입니다. 제가 응용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3D 모델링, 그리고 토익, 데칼,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능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습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용이라고 한 것은 기존에 있던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획 부분에 넣었습니다. 자, 먼저 예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예시인데요. 고홈이라고 검색어에 고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들어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은 이렇습니다. 네,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약간 안개처럼 정말 앞에 한 2, 3m 정도 밖에 보이지 않도록 이 환경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앞이 밝아지면서 앞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서 집으로 가는 약간 이런 컨셉인데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거 만드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월드트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월드트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인바이러먼트라고 있습니다. 즉 환경이죠. 그리고 뭐 해와 구름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환경 이 기능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시면은 아래쪽에 하루의 시간, 현재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프로퍼티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맑은 하늘에서 시간을 24시로 바꿨더니 밤이 됐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현실에서 연장되었지만 차원이 더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또 미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낮과 밤 또는 시간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인데요. 하루의 시간이 지금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계절이면 5시면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지는 이제 석양이 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리고 하늘의 구름 속도는 50 정도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석양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붉으스름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루의 시간이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고요. 구름의 속도는 1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네. 좀 더 구름의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는 구름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뭐죠? 바람 때문이죠, 바람. 뭔가 또 이렇게 바람이 좀 더 세차게 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바람이 빨리 불면 뭔가 좀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또 뭔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또 조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밝은지 어두운지 아니면 뭐 빠르게 움직이는지 느리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환경 조성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응용 파트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해 강도라든지 달의 강도, 뭐 안개, 네, 그리고 색상,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런 거 어디다 써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토이를 결합할 수 있는 응용 파트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토이는 이제 램프 스탠딩 02번 토이고요. 이제 토이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 오른쪽에 월드트리에 보시면은 램프 스탠딩 02번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 램프 스탠딩에다가 이 네온을 큐브 모양의 메쉬를 추가를 한 거예요. 램프 스탠딩 말 그대로 스탠딩만 있기 때문에 전구가 없어요. 그 전구를 넣기 위해서 이 머테리얼을 네온으로 가지고 와서 강도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뭐 지금은 네모로 사용했지만 뭐 동그라미나 뭐 원기둥이나 다른 모양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큐브라는 메쉬를 가지고 와서
전구의 역할을 한다. 즉, 두 개의 토이가 서로 결합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큐브의 모양, 메쉬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머테리얼을 네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큐브 추가됐기 때문에 이 큐브를 램프 스탠딩 위에 얹어서 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은 네온의 강도예요, 강도. 네온의 강도는 즉 빛의 밝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도가 지금 5일 때는 이 정도 강도인데요. 50으로 하니까 좀 더 밝은 전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램프 스탠딩을 활용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간판을 사용한다거나 가로등을 사용한다거나 여러 용도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좀 어두워야겠죠. 보통 이제 밤에 사용하는 그런 때 쓸 수 있는 그런 토이 결합 응용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제 디지테코에서 이제 만들었던 사례인데요. 이 네온이라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거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더니 떤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배에서 이 항구를 뭔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네온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등배, 등배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친구는 여기 이제 손전등을 만들었죠. 손전등. 근데 안에 빛이 나야 되는데 이 전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머테리얼 중에 네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의자입니다. 의자는 앉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이 아바타가 직접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요. 앉는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을 할 때에도 이 앉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툴박스에서 시트라고 검색하시면은 요 내용을 시트 토이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네, 시트 토이를 가져오면 여기에서 지금은 여기 의자가 기본 쉐이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쉐이프를 지우고 다른 쉐이프를 넣어서 앉는 기능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트 토이의 쉐이프를 들어가 보시면은 뭐 큐브와 뭐 여기 실린더 뭐 여러 가지 그 큐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를 뜻하죠. 자, 이 의자를 모두 선택해서 이 쉐이프 안에 있는 하위 항목들을 모두 삭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자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시트 토이의 시 포지션 그리고 노티스 UI와 쉐이프 이 세 가지 중에서 쉐이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토이를 앉을 수 있는 소파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콜라이더로 여기 안에 앉을 수 있는 기능, 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코드, 그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콜라이더 안에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여기 시트 토이가 가장 큰 상위 항목이죠. 그 상위 항목을 선택하고 움직여 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래쪽에 시트나 아니면 쉐이프나 뭐 노티스 UI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합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동을 하실 때에는 가장 상위 항목에 있는 토이를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의자 코치 01 그 쉐이프에 하이 항목으로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먼저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앉는 기능을 먼저 배치하고 나서 그 비어있는 쉐이프에 앉으려고 하는 그 토이를 옮겨서 쉐이프에다가 넣어주시면은 하나의 시트 토이가 다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존의 시트를 가지고 와서 기존 쉐이프를 삭제하고 새로운 토이를 넣어서 하나의 응용할 수 있는 토이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치를 해놓고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제 캐릭터가 잘 앉을 수 있는지, 아바타가 앉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소파 근처에 가서 F라는 요 키 메시지가 나오면 F를 누르면 이렇게 앉게 되죠. 자, 이 앉는 것도 이 아바타가 앉는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의자 안으로 들어가서 앉는다. 아니면 의자 뭐 공중 위에서 앉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위아래를 앞뒤 위아래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다 정확한 그 토이 의자 위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자만 앉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디지테코 학생들은 이 앉는 기능을 다른 곳에다가 한번 적용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는 이제 이 바위, 보통 바위에도 앉을 수 있죠. 네, 사람이면 네, 바위 위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설정을 해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특이하게 변기 위에도 앉죠. 그래서 변기 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 봤고요. 예,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친구가 이제 약간 그 경주의 수학여행을 모티브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컨셉으로.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오면, 의자가 아니죠. 이거 돌담이죠. 돌계단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오면 옆에 쭈르륵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계단에 앉으면 뭔가 그 졸업사진, 약간 수학여행 사진을 찍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례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좀 다른 점 보이시나요? 아래에 있는 스폰 포인트나 다른 그 토이들이 되게 작게 보이죠? 네, 그 이유가, 이 친구는 되게 참신한 것이 F를 눌렀을 때 앉는 위치가 시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시트 포지션을 위쪽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F를 누르면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이 정해져 있는 시트 포지션에 아바타가 올라가서 앉습니다. 내려오면은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 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앉을지 또 이런 C포지션을 변경해서 또 참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이 토익 중에서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킥보드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킥보드는 킥보드를 타고 다니지만 킥보드의 쉐이프를 없애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뭐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아마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뭐 그것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보셨죠? 등대 만들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의자에 이 보트를 직접 조종할 수 있도록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NPC 활용입니다. NPC. 제가 NP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NPC 한번 활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NPC로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NPC가 나옵니다. 다른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는 NPC인데요. 저는 좀 편의상 이 선임대장 NPC라는 토의를 가지고 와서 NPC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선임대장 NPC를 가지고 오셔서 특징들을 연습해 보시고 다른 NPC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NPC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이 메타버스 공간을 설명해 주는 또는 가이드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여기 선임대장, 이 월드트리에서 선임대장을 눌러보시면 이름을 먼저 바꾸셔야겠죠? 여기에서 디폴트의 이름은 이 월드트리에서 구분하는 이름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외형이라고 해서 여기 외형에 NPC 네임이 있습니다. 이 NPC 네임이 지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NPC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 외형의 이름은 실제 이제 플레이 화면에 들어가면 머리 위에 상단에 뜨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뭐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NPC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NPC의 대화를,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컴피그에 메시지 리스트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이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추가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시면 삭제하셔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메시지 리스트 안에 들어가면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을 할 때 보면 여기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프로퍼티에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메시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터벌이라고 해서 어떤 몇 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메시지 타입은 0, 1, 2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채팅창에만 표현하는 것이 0, 그리고 말풍선에만 표시하는 게 1, 둘 다 표시하는 게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추천을 드리면 NPC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채팅창에 막 섞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풍선에만 표시를 하면 유저가 갔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NPC가 많다면 1번, 그리고 NPC가 뭐 한 명만 필요하다. 그러면 뭐 2번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선임대장 NPC 항목을 쭉 열어보시면은 여기 캐릭터 세팅에서 어피어런스 세팅이 있습니다. 즉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래쪽 헤어부터 머리, 그리고 눈, 귀, 코 정말 다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위에 또는 상하이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컨셉에 맞는 NPC의 어떤 모양, 아까 저 예시에 엘사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NPC도 꾸며 보시면서 외형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세팅도 있어요. 기본과 공주, 닌자, 군인, 좀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그 환경에 맞게끔 어떤 모션이죠. 움직이는 모션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PC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실제 한번 적용을 해봐서 제가 이렇게 아까 그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던 그 NPC를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좀 별로 달라지진 않나요? 네, 아무튼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에 말풍선과 아래쪽에 채팅창에 나오는 이 메시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NPC의 네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유저들이 이 NPC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이드를 받아서 동선에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NPC 배치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아까 그 수학여행을 한다는 그 친구의 NPC죠. NPC를 보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쭉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안녕, 안녕, 안녕 하는 이런 형태로도 활용해봤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 선임대장, 선임이라고 하니까 약간 군기를 잡는 이런 모습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명예소방관이라고 사용을 했던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고 시키고 많은 피해가 없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승민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고 친구가 직접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메시지로 사용했던 사례입니다. NPC라고 하면은 뭔가 친구처럼 옆에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NPC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제작하실 때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운드 기획입니다. 사운드. 메타버스는 시각 자료가 80%, 거의 그리고 청각이 2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청각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 사운드를 기획하기에 앞서 이 메타버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교는 약간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좀비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문과 창문을 이동해서 좀비를 막아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책상과 서랍을 탐색해서 핸드폰을 찾아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좀비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니면서 책상과 서랍을 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아무 배경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조용히 다니겠죠. 그래서 뭔가 긴장감과 조급함, 이런 것들, 긴장감 같은 것들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메타버스의 배경음악을 너무 활기찬, 너무 쾌활한 음악으로 한다면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긴장감을 유도하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컨셉에 맞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청각에 대한 어떤 사운드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 좀 명심하시면서 BGM 같은 거 설정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네, 여기서는 굉장히 좀 약간 웅장하고 좀 뭔가 빠르게 미션을 수행해야 될 듯한 뭔가 그런 부분이죠. 네. 여기서 막 좀비가 움직이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막 급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는 이런 느낌들을 음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네, 다음 사례는 Go to School, 학교를 가는 이 런앤점프 컨셉의 이 메타버스였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은 미끄럼틀도 있고, 점프도 있고, 스쿨버스도 있고, 도너츠도 있는 거로 봐서는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컨셉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늦었다, 지각하겠어 라고 해서 뛰어가는 그런 얘기를 만들었고요. 구름이는 안전할 거야. 그런 내용들. 네, 보시면은 어떤가요? 뭔가 좀 빨리 뛰고 걸어가고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쾌활하고 좀 빨리빨리 템포가 빠른 음악이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너츠나 주변에 이런 색감 같은 걸로 봐서도 좀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BGM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 BGM을 설정하는 방법,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월드트리 오른쪽에 보시면은 BGM은 여러 토이에 설정할 수 있지만 뭐 가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스폰 포인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스폰 포인트에다가 오브젝트 추가하면서 사운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오브젝트 추가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사운드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소스에 클릭 0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툴박스에서 오디오에 선택해 놓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이가 지금 토이, 메시, 데칼, 오디오 이렇게 툴박스에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오디오 관련된 사운드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즈 루프랑 인피니티 루프라고 되어 있고요. 오토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가 실행되면서 바로 시작되고 또 계속 반복해서 무한대로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BGM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검색창에 BG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BGM으로 쓸 수 있는 소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면은 이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8803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적용하시면은 위쪽에는 이름이 들어가고 위쪽에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는 코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BGM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BGM이 적용이 됩니다. 사운드 프리뷰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사운드를 미리 들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제 플레이 화면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운드를 활용한 한번 비교 영상인데요. 한번 사운드를 넣기 전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넣은 후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배가 보이고 부표가 보이고요. 물이 있네요. 네, 이렇게 뛰어들어서 수영을 합니다. 뭔가 바다에 와서 이제 수영을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사운드가 없는 영상이었고요. 자,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바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갈매기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는 이런 액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시 나타나서 다시 쫓아내고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갈매기 소리는 안 나지만 이 파도 소리는 계속 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어떤가요? 첫 번째 영상과 이 두 번째 영상. 소리로서 뭔가 바다에 진짜 온 듯한 느낌, 또 갈매기 소리로 항구에 온 듯한 그런 느낌. 네, 이런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미미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디오에서 검색할 때 웨이브라고 검색하면 오션 웨이브스라고 해서 파도 소리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굴 해가지고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를 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소리만 사용해도 되고요. 소리랑 그리고 그 토이랑 같이 사용해서 갈매기가 있으니까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는 뭐 BGM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토이에 적용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응용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획 시 주의사항인데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 교육을 많이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 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제작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나무나 벽 등으로 유저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저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개발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가이드는 바운더리로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콜라이더라는 것을 활용해서요. 콜라이더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유저는 가다가 탁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으로 콜라이더로 벽을 막아놓는 거죠. 또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동하면 안 되는 거, 뭐 강을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건너려고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콜라이더로 막아서 유저들이 이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과 또 기획 과정에서 내가 동선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유저들이 내가 원하는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줘야겠구나라는 부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들기 시작하시면은 이제 심취가 되셔가지고 저장을 안 하고 막 계속 만들어요. 막 그래서 한참 만들다가 갑자기 뭐 네트워크 오류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오류라든지 뭔가 문제 때문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토이 만드는 것도 토이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또는 아니면 뭐 임의의 이름으로 툴박스에 계속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들다가 저장을 못하면 사용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는 항상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버에 꼭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장하실 때 파일로 아레버 파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불러와셔가지고 작업하시고 또 다시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파일이 오류가 나서 불러오지 못하는 이런 일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메타버스는 이제 공유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 탈출을 욕구가 있는 그런 유저들 또는 뭔가 자유로운 공간에서 뭔가 좀 규정과 이런 법의 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갖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일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인 어떤 제도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발자의 선에서 최대한 그런 변칙이나 변수들을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이슈들이 이제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격차, 그리고 익명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메타버스를 제작하시면서 세 가지 키워드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이제 많이 뉴스로도 나오고 또 이런 기사로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이런 성교육 받을래 이런 채팅으로 인한 위험한 발언들 그리고 윤리 원칙 이런 것들 수립해서 최대한 이제 보호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10대, 20대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사이버 폭력이나 뭐 익명성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고려하실 것은 이 디지털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들만 즐기는 메타버스?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모든 연령층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0대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메타버스를 기획하게 되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MZ세대, 10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격차는 연령에 따라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과 얼마나 친숙도가 있는지,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서
좀 거리감이 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경험을 많이 못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친절한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접근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메타에서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 빌더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궁금한 점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매뉴얼처럼 도움말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디토랜드의 기능은 바로 텍스트 토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이 검색 창에 텍스트라고 검색하시면 텍스트 토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텍스트 토이 프로퍼티에서 텍스트를 쉽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수용 금지라고 한번 작성을 하고, 자, 여기 아까 그 갈매기가 나왔던 그 메타버스에서 이 수용 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저들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수용 금지라는 것을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도움말을 제공하는 로봇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 텍스트 토이를 활용해서 유저들에게 여기 지금 여기는 어디로 가세요? 아니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텍스트 토이 말고 NPC를 활용해도 되겠죠. NPC의 어떤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메타버스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든 아니면 좀 메타버스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메타버스를 모두 동일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익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뭐 욕설에 대한 부분, 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이런 부분들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채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좀 더 메타버스의 공간이 깨끗해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타버스 제작에 필요한 토의 기획과 그리고 게임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사운드나 뭐 NPC 그리고 뭐 의자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공되는 기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에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 시 주의사항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개발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만들 때 이 원하는 만드신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그 유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